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석구 1. 겉으로 보면 인텔리하게 보인다지만 체력이 형편없는 멸치 조미란에게 당하기도 한다. 외모의 특징은 안경과 2대8 가르마의 고봉컷. 사실 고봉컷은 초기에 없었다. 초기엔 그냥 평범한 2대8 가르마에 가까운 얌전한 헤어스타일이었지만 윗머리가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높아져서 고봉컷이 되었다. 정복동이 말하길 나의 장자방이요 태공망이요 와룡, 이 말을 꺼냈을 때 정복동의 진이는 얼른 마트를 망하게해서 대마한테 엿먹여야 되는데 내가 바로 그 적임자로다라는 감탄이었지만 이후 문석구의 운과 번뜩이는 임경변이 마트를 대흥행시키면서 본의 아니게 잘 맞춘 인물평이 되었다. 비록 그 본인의 전략적 능력은 장자방 같은 위인이 비기기엔 초라한 그냥저냥 평범한 셀러리맨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미칠 듯한 운빨과 그 운빨을 놓치지 않고 깔끔하게 쪼먹는 임경변 요령이 있다. 기회가 오면 여지없이 발휘되는 화려한 언변은 보너스. 다만 천리마마트를 위하는 모습과 별개로 천리마마트의 라이벌인 히드라마트를 애용한다. 평소 즐겨 입는 하늘색 바탕에 파란 자동차가 그려진 팬티가 히드라마트에만 팔기 때문. 2부 13화를 보면 평소 도시락 반찬에 넣는 소시지도 히드라마트에서 팔아서 아예 장은 히드라마트에서 보고 포인트 카드도 이미 일부 시점에서 하나 만들었을 정도다. 94화를 보면 진짜 특별한 날에는 파란 팬티의 차와는 다른 자동차 혹은 비행기가 그려진 빨간 팬티를 지르는 모양. 작중 hen적 3. 고등학생 때 하라는 대로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엄석대학교 마포 캠퍼스 인터넷 전사과를 졸업했다. 대학 때 남들 하는 대로 공부해서 남들만큼 이력서에 써놓을 내용이 생겼고 졸업하고 다들 하는 대로 이력서를 썼지만 취직의 벽 앞에 좌절하고 있다가 뉴스에 나온 취직의 눈높이를 낮추라는 소리를 듣고 눈높이를 낮춰서 이력서를 뿌려댄 끝에 취직에 성공했다. 대마유통이라는 말에 알지도 못하면서 대기업 대마그룹 소속이라는 걸 알고 뛸 듯이 기뻐했지만 실제로 취직하게 된 곳은 천리마마트였다. 만화가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풍경이 가관인 게 마트 앞에서 옆 마트에서 대규모 세일 진행 중이라든지 대폭 할인 이벤트를 하면서 밑에다가 싼 게 비지떡이라는 문구를 큼지막하게 적어놓는 등 대놓고 장사하려고 만든 마트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문석구는 이 마트가 장사하려고 만든 마트가 아니라는 걸 눈치채고 덤탱이 뒤집어 쓰기 전에 사표를 내려고 했다. 하지만 입사 한 달도 안 되어서 자기 위에 있던 정직원 3명이 사표를 내는 바람에 졸제 점작까지 계속 승진되어 버렸다. 어찌지도 못하는 사이 점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자 그냥 탈출하고 마트를 망하지 않게 하는 수준에서 유지하며 월급만 챙겨 먹는 길을 택한다. 일단 그나마 등장인물 중 가장 상식인인데 하는 짓은 저지능 고문관이다. 그러나 이래봬도 점장, 즉 사장인 정복동 다음으로 높은 인물이다. 사실 천리마마트는 점포가 하나뿐인 굳이 사장이 필요 없었는데도 정복동이 아무리 자천됐다고 해도 창업공신이자 이사급인 인물인지라 일부러 사장직기로 들어오게 된 것. 따라서 정복동이 오기 전엔 실질적인 사장력이 그의 몫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갈수록 마트가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으니 수입은 상당히 될 듯. 참고로 네임드 천리마마트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고참이다. 정복동이 사장으로 오기 1년 전부터 이미 근무 중. 정복동이 마트를 망하게끔 온갖 계력을 세우면 이를 온몸으로 막으려고 시도하는데 항상 실패한다. 하지만 그게 뭔가 운빨에 겹치면서 매출 신장으로 돌아오자 그걸 사장님의 깊은 뜻으로 받아들인다. 다만 갈수록 계속되는 사장의 기행에 지쳐 권영우파로 넘어가기도 했지만 가끔씩 정복동이 칭찬 아닌 칭찬을 하면 또 거기에 넙죽 엎드리는 걸로 봐선 그냥 기가 얇은 것 같다. 인생 성공에는 어떤 일정한 패턴이나 단계가 존재하며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종국엔
망한다고 보는 현실주의 내지 진보하고 고루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에 정복동의 계획을 초장에 작살내거나 성공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국엔 정복동의 하드락 앞에 선 뻘짓이지만 가끔 독자적인 계획을 내놓기도 하는데 매번 정복동이나 다른 사원들로 인해 자신의 의도와 동떨어진 상황으로 계획이 바뀌어 진행되는 걸 보고 한탄하며 대박을 터뜨리는 것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어떤 의미로 정복동의 마이너 버전인지도. 그래도 가끔 기회가 오면 정복동 이상의 센스를 보이며 폭주하는 걸 보면 이쪽도 만만찮다. 특히 37화에선 자신이 고안한 빵들의 모양과 상품명 45화에서 권영구가 그를 부습하기 위해 가장 직제를 했으며 이를 넙죽 받아먹었지만 이내 권영구가 자신이 곧 일으킬 회계 조작을 정복동에게 뒤집어 씌우라고 명령하자 망설임 없이 사장님은 저 같은 사람에게 배신당해도 될 뿐이 아닙니다라는 간지나는 대사로 거절하고 이를 엿들은 조밀한 주임을 감동시켜 연애 브레이크를 세우는 업적을 달성. 하지만 조밀한 주임이 이 대목만 듣고 자리를 뜨는 바람에 미처 듣지 못한 뒷부분이 있는데 이에 자신의 제의를 처리하려던 권영구를 문석구가 권이사님도 좋은 분이니 전 두 분 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로 물고 늘어진 것. 예수를 믿으면 스카모니는 포기해야 한다는 권에게 예수님도 좋은 분이고 부처님도 좋은 분인데 왜 한 분을 미워해야 하나요? 라는 기적의 논리로 권영구를 어이없게 한 것도 모자라 한술 더 떠서 정복동과 나는 원수지간이라는 권영구의 말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두 분이 서로 화해하면 안 되나요? 라는 대답을 날린다. 조밀한이 이 대목까지 다 들었다면 첼리마마트 사상 최단기간 플래그 분석 기록이 세워졌을 것이다. 하도 정복동이 망하려고 고의로 한 짓들을 포장하려다 이리 뛰고 저리 치이는데 이게 단련이 됐는지 말발의 달인이 되어가고 있다. 텔리마마트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딴마트 다 가격 내리는 중에 고가격 소신을 지키면서도 첼리마마트의 인기를 상승세로 만들고 있다. 정주행하다 보면 성장해 가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잠재되어 있던 포텐셜인지 처음의 그 띨빵한 고무관 이미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유능한 면모들을 조금씩 보여주는 인물. 특히나 두 번의 극주에서 서술되었듯 뛰어난 순발력과 말발이 갈수록 두각을 드러낸다. 그 순발력과 말발에서 기인한 가끔 깔끔한 주워먹기 솜씨가 조금씩 기미를 보기 시작한 것은 28화에서부터다. 정복동이 선수 카운트 업무를 보고는 하루 종일 허리가 아프다며 동네 구멍가게 안방 스타일의 온도를 카운트 좌석에다가 깔아버렸다. 경악하는 문석구에게 정복동은 이윤을 내는 것보다 옛날 구멍가게 할머니처럼 친근하게 다가가는 이웃이 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변명했다. 당연히 문석구는 어이없어하며 둘의 투닥대는 말싸움으로 그날 하루는 흐지부지 패스. 하지만 며칠 뒤 그 모습을 노동자와 상생하는 착한 회사의 바람직한 경영방침으로 오인하여 감화된 봉황공단 노조 4대 천왕에게 전 노조원의 첼리마마트 구매 장려운동을 약속받고 만다. 정복동은 자신의 뻘짓시도 역방향으로 나비 효과를 일으켰음을 알고 어떻게든 옆 히드라마트가 더 물건이 쌀 거라고 만류하지만 서머솔트화학 노조의 조합장이 된 조합장이 문석구의 의견을 물었는데 문석구는 바로 며칠 전 콧방귀를 뀌었던 이윤보다는 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되겠다는 정복동의 말을 그대로 주워먹어서 시전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원 발언자인 정복동의 어처구니가 날아간 것은 덤. 외모 봉인구를 두 개나 달고 있는데 67화에서 나온 발언은 안경을 벗으면 대단한 꽃미남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걸 본 조밀한에게 책석에서 보쌈당할 정도. 또한 80화에서는 촌스러운 2대8 고분콧을 풀면 역시 꽃미남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때 안경을 써도 안경 따위는 봉인되지 않는 미모를 뽐낸다. 결국 91화에선 조밀한에 의해 화장품 코너의 임시 모델을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데 식기 전과 씻은 후의 비포 앤 애프터의 우월한 갭 때문에 그 화장품 코너는 순식간에 대박을 쳤다.
드라마판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는데 원작처럼 진행되는지는 않고 문석구와 조미란이 술 마신 다음날 조미란이 문석구의 집을 나가려는데 마침 문석구가 머리를 감고 나오는 씬을 통해 원작의 느낌을 그대로 재현해냈다. 88화에서는 은별술 능력이 신경지로 올랐다. 히드라마트에서 천리마마트를 엿먹이려고 하청업체를 압박해서 어린이날 기획전이 파토났는데 여기에 정복동의 시카임이 되어져 마트가 어린이날 휴무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따지로는 시민들의 공격에 잠깐 정줄로 타고 모해화 천리마마트와 대화를 나누더니 소중한 직장인 넌 내가 지키겠어라면서 즉석에서 혓바닥을 놀리는데 기획서를 고객들에게 보여주면서 사실 저희가 어린이날 기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벤트를 준비하면서도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고 직전에서야 그게 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날에도 가족과 함께 놀아주지 못하고 가족을 위해 마트에서 일해야 하는 우리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어렵게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대목을 놓치더라도 휴업을 해서 직원들의 가족들에게 엄마 아빠를 선물하자. 그것이 가장 큰 어린이날 선물이 아닐까 하고요. 이 논리가 치밀하면서도 감동적이어서 순식간에 정복동은 노동자들의 성재로 추앙받아서 국회 진출을 강요당했다. 천리마마트가 날이 갈수록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건 이 인간의 셰치 헤어 포장술 덕분이라는 점에서 확실히 유능한 인물이다. 그 이전에도 60화에서 정복동의 이념과 소비자의 이념이 충돌하자 다 망해가던 상황을 말발로 타개한 전적이 있는데 이때는 시민 한 명이 정복동의 이념으로 알려진 것에 감동받으며 정말 정복동 사장 같은 분이 국회에 가야 할 텐데 라고 한 말에 문석구가 말아먹은 건 마트만으로 족하다며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정복동이 문석구의 어깨를 짚으며 이 어이없는 언변술에 대한 소감을 말한다. 아니 국회는 내가 가야 할 것 같다. 문석구라면서. 천리마마트 초반부에는 정복동의 기상천외한 폭탄 드랍 작전이 역으로 긍정적인로 작용을 해서 마트의 매상이 높아지고 문석구는 사장님의 깊은 뜻 응원하며 감동 먹는 볕더니였으나 가면 갈수록 정복동의 뻘짓이 성공할 때쯤 문석구가 폭풍 이빨로 커버하며 사장을 물먹이고 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계획은 정복동이 물을 먹여 실패한다. 한 번은 정복동과 같은 프로젝트를 서로 자신의 방향대로 추진한 결과 정복동에게 패배하기도 했다. 가히 천리마마트 매출 신장 및 지역 내 긍정적 브랜드 이미지 확립의 1등 공신. 초기에는 정복동의 말이라면 뭐든지 메시아처럼 받들던 친구가 점점 치고 올라오더니 심지어 정복동을 사장실에 강제 연금하고 잠시나마 마트의 실질적 1인자로 군림하기도 했다. 예전에 정복동에게 보여준 맹목적인 충성과 경의는 간대였고 이제는 은근히 만만하게 보는 듯. 그렇지만 이건 만만히 본다기보단 문석구가 정복동의 진위를 눈치챘기 때문일 것이다. 천리마마트를 지키려는 문석구의 입장에서 천리마마트를 망하게 하려는 정복동의 형태를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근데 보다 보면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도 맞긴 한 것 같다. 90화에서 멘붕 후 락커혼이 형성돼 미쳐 날뛰는 조민들의 생닭 뜯기와 쇠고기 뜯기 퍼포먼스를 카메라 앞에서 나섰으니 날 것으로 먹어도 안전한 닭과 1등급 쇠고기 광고로 단숨에 포장해버린다. 이로써 그 화려한 이빨 컨트롤은 비단 정복동이 아니라 그 누구의 뻘짓이라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리고 분명히 천리마마트의 최고의 꽃미남임에도 미의 기준이 특이한 건지 20분이나 공들여서 이대팔 가르마로에 고분 컷을 하고 다닌다. 그래서 겉으론 보기엔 그냥 촌스러운 아저씨다. 끝.